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이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Y타임스에서 4월 20일 날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Y타임스 논평 이 TV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근데 그때 예측한 그대로 지금 진전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이 왜 이렇게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왜곡 보도를 하는지, 어떻게 왜곡 보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줄 선물은 없었습니다. 단지 화려한 립 서비스는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한테 다이어트 비법을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미 91탄에서 정확하게 다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이번에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Y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26일자 그리고 27일자에 이 계속해서 이 북러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전됐는가 하는 기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푸틴을 만나는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온통 대북 제재 돌파구 마련 뿐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러시아의 벌목공 같은 이런 북한 노동자의 송출을 확대하는 문제. 지금 이제 급격히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다시 늘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유, 그러니까 원유죠. 이 공급을 확대하는 거. 이런 실질적으로 북한이 먹고 사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게 시급한 주제, 이게 바로 정상회담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것 때문에 간 건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나라 이야기만 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하고의 회담을 마친 다음에 모두반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방금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고 양국 관계의 역사와 현황, 발전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제 이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이제 수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고 이제 이런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걸 볼 때는 외교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나누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게 뭐였냐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하겠다고 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북러 회담의 핵심적 내용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만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고 중국과 공조한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공을 이렇게 밀어버린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리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고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중국이 정하는 대로 러시아도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방식과 정반대의 어떤 걸 내놓으면서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 미국의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방식을 좀 깨부시자 아마 그렇게 나오기를 바랬을 텐데 이 푸틴의 이 발언은 김정은의 마음을 전혀 받아주지도 않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 푸틴 대통령이 받아주지도 않았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푸틴이 기껏 김정은을 위한답시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육자회담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영향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김정은한테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라 그 말만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그냥 육자회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 이야기는 이미 다 한 거죠.
꼭 육자회담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하나만한 이야기를 푸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 육자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실패로 귀결된 거거든요. 북한의 목소리만 크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버린 카드인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한술 더 떠서 이 김정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남북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러 회담을 수락한 푸틴 대통령의 속내가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푸틴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을 도와서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한국하고 거래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하고의 거래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으로 가스관, 송유관 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극동 지역의 발전을 굉장히 도모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가운데 지금 북한이 끼어 있으니까 북한이 반대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부합되는 사업인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북한 니네들이 지금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네가 빨리 비핵화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남북로 가스관 공사라든지 뭐 남북 철도, 그래서 이 모스크바까지 가는 이 TSR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한테도 많은 유익이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납득할 만한 비핵화 방안을 내놔라 이거죠. 이걸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남북과 철도 사업, 연결 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잖아요. 실제 북한과의 철도 조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빨리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인내를 지금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김정은이 수락해야 된다라는 걸 압박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날 자신의 최측근이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청와대로 보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몸은 김정은하고 있지만 내 김정은하고 특별한 뭔가를 꾸미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푸틴의 최측근을 한국에 보낸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김정은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이미 스티븐 비건이 18일 러시아로 건너가 가지고요. 북러 정상회담 아젠다에 대해서 미국 측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25일에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항공모함 동시 전개 작전을 지중해에서 수행했습니다. 에브럼 항모강습단하고 스테니스 항모강습단 이 두 항모가 동시 작전을 한 건데요. 이게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근데 진짜 여기서 관심을 끈 게 뭐냐면 이 훈련에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그 훈련하는 곳에 배에 타가지고 항모에 타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이 이미 가서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헌츠먼이 직접 그 항모에 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지중해를 항의하는 이 상황을 외교라고 그런다.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외교다.
무슨 말이죠? 이건 전진 배치된 외교라 그랬는데 이번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는 걸 분명하게 한 겁니다. 이미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가 아주 피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미국을 보면서 러시아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북한에게 별로 소득이 없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김정은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5일 확대회담에서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진행된 2차 북미 순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난 12일 날 시정연설할 때 이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동의를 좀 얻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푸틴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김정은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데요. 그런 좀 미국이 분노의 화살을 던졌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발언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느냐? 25일 날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핵화 합의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이 근본적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략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뭐라 그랬냐? 진지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 그림에서는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웃는 게 아닙니다. 북한 노동신문 26일자가 보도한 걸 보니까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활짝 웃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웃는 게 아닙니다. 문드러지는 속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척 한 겁니다. 결국 북러 정상회담도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도 노딜, 이번 블라디보스톡 회담도 노딜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워싱턴 가서 노딜이었죠. 노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방안을 중국한테 핑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제재 노력에 100% 동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는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26일 날 블라디보스톡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평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북러 정상회담을 뭐 긴박한 한반도라 그러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혀 긴박하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의 도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감은 24일 날 저녁에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왔잖아요. 근데 그 김정은도 그때 저녁에 도착을 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러면서 환영 만찬을 열질 않았어요. 아니, 지금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왔는데 거기에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정이 있다고 밥을 같이 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혼밥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가서 혼밥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번 회담이 어떻게 굴러갈지 뻔히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완전히 그렇게 엉뚱한 보도만 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27일 날 평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걸 이제 또 노동신문이 27일자에서 대대적으로 또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27일 날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참, 근데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어떻게 꼭 새벽에 도착을 하고 2,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가지고 뭐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새벽별 보기를 여기서도 하는가 봅니다. 하여간 새벽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하여간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고 인민의 자주적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마련된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상회담의 모든 이런 흐름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미 제가 우리 신문에 다 예측을 하고 91탄에 예측한 걸 이미 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북러회담에 대해서 팩트를 보도하지 않고 허구를 보도하느냐 이거죠. 있지도 않은 일 그리고 기자들의 상상을 이렇게 기사로 쏟아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도대체?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6일 날 한국 언론들 보니까요, 대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다. 저는 아무리 앞뒤 상황을 봐도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아니 이 한국의 유력 언론들이 방송을 포함해서 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국을 보는 눈이 없는 건지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전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육자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북러회담의 유일한 패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실은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런 진단 언론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북러회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저는 참 이번에 동아일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줄다리기 제재 또 다른 구멍 생기나? 이게 사설입니다. 미 대북 제재 흔드는 김정은 푸틴의 악수. 이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북 제재를 전혀 흔들지 않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말들을 푸틴이 쏟아냈다는 거. 이 동아일보 참 많이 부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도 보니까 외신 인용해서 AF통신 인용해서 뭐라 했냐면 푸틴이 워싱턴에 한 방 먹였다 그랬거든요. 한 방 먹인 게 아니고요. 워싱턴을 바라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조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신문은 북러 정상 워싱턴에 은근히 한 방 같은 세계일보하고 같은 논조인데 또 SBS도 그랬어요. 외신 푸틴의 북체제 보장 발언 주목 워싱턴에 은근한 방 은근한 걸 이렇게 좋아하나요? 전혀 한 방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을 향해서 눈을 찡긋하면서 당신 시킨 대로 트럼프 대통령 시킨 대로 나 했으니까 나 잘했죠? 라고 한 거지 한 방은 무슨 놈 한 방입니까? 아니에요. 서울신문 푸틴이 개입해가지고 북미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복잡해진 게 아니라 더 심플해졌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일한 패배자가 트럼프라고요? 이건 완전한 잘못된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북러 친선의 역사 강조하면서 밀착했다. 밀착하기는 뭘 밀착했습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한테 야단을 친 거거든요. 오히려 압박을 가한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JTBC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김정은 회담, 긍정자평, 그러면서 미 외교 실수를 수정한 회담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잘못 보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푸틴 북러 비핵화 입장 유사. 북한과 러시아가 비핵화 입장이 유사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보도한 겁니다. 미국의 건설적 대화를 찾고 있다고요?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자들의 상상력을 쓴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육자회담에 대해서 평가한 보도도 여러 군데에 실렸어요. 한겨레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국민일보를 보니까 변수가 복잡해진다고요? 아니라니까. 육자회담은 이걸 진짜 하자고 푸틴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일보 보니까 중러 부추기고 한미는 떨떠름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도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은 남북미 톱다운 흔든 푸틴 육자회담 필요, 톱다운을 뭘 흔들었다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보니까 다자 안보 협력 체제 급부상이라고요. 전혀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협상판 안 바뀝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경협에 대해서도요.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은 경협 논의는 빈수레다. 이거 왜 제대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세계일보 뭐라 그랬어요? 북러 경제협력 주목 그랬는데 주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일보 토요판도요. 토요판이죠. 중앙선데이가 북러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북중러 삼각연대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북중러 삼각연대가 아니고요. 미, 중, 러 삼각연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포함하면 1입니다. 미, 중, 러, 1 사각연대. 그리고 남북. 이게 맞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대로 만약 이번 북러회담이 미국의 대북 방정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지금 생각되는데, 그리고 육자회담이 앞으로 상당히 새로운 해법 부상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도 상당히 활발해질 걸로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북러회담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 거의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허구이고요. 상당히 사실과는 거리가 먼 기사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니까 팩트가 아니고 기자 나름대로의 스테레오타입화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났으면 전통적인 이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 할 거다. 이걸 딱 머릿속에 두니까 현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미 우리 신문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진단했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의 회담은요, 철저하게 미국하고 조율해왔고요. 오히려 김정은한테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라고 촉구한 회담이었음이 여러 번 확인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걸 입증해 드릴까요? 푸틴 대통령이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러 회담 전에는 사실 약간 우려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거의 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자신들이 보도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니까 창피해서 보도를 못했을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북중러 동맹에 대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중 국경과 관련해가지고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 같이 미국에 타격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또 1대1로 포럼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미국에 대항하는 뭔가를 내놓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중국에서요, 5G를 동원해 가지고 모든 걸 철저하게 이제 이 경계선을 감시하는 그걸 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대외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북한의 위기 상황이 오면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 숨겨진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팩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 밀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 사실상 국경 봉쇄에 가까운 대북제재를 곧 할 수도 있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사자인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미국한테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옛날같이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언론들 기자들은 옛날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북러 정상회담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한테 뭐라고 그랬냐. 한반도 상황과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김 위원장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내 편 좀 들어달라. 김정은 편 좀, 북한 편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입을 싹 씻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북러 회담에 대해서도요. 미국의 긍정적 평가,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흔들림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들이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라고요.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입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김정은의 대러시아 정상 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가지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틈타가지고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좀 받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핵 보유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지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한테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코트니가 한 겁니다. 마이클 오헨론이라고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이 북한이 대미 지렛대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하고의 협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러 정상이 만났는데 이게 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미국하고 좀 반대편에 서 있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신문이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러시아 출신이죠.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입니다. 이분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고 북핵 협상에서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윌리엄 해거티 일본 주재 대사도요. 주재 미국 대사죠. 이분이 김정은이 푸틴을 만난 것은 왜 만났을까? 이유는 간단한 대북 제재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지다. 그러면서 제재 때문에 지금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핵화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요 전문가들도 한마디로 다 노딜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서 북한 김정은한테 실질적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언론들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인 것 같이 오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힘이 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강경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같이 미중러 일의 포위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날 CBS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고 하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평탄치는 않는데 과거같이 북한으로부터 조금 먹고 또 그 대가로 많은 돈을 건네는 그런 실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어요. 북한이 이제는 미국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경로를 변경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이번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이 지금 이 하노이 빅딜 방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뭐냐면 군사적 압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군사적 압박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국경 봉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봉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고립화시키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경고를 한 거죠. 김정은이 미국의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맞서고 나선 겁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들이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반쪽의 성공이다. 이게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팩트가 아니고 그런 기자들의 생각을, 좌파들의 생각을 그냥 기사로 쓴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연한 현실을 이렇게 왜곡하고 호도돼 되는 걸까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기사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족 하나 더 좀 하죠. 김정은의 노딜 평양행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회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특사가 와서 설명까지 했는데 이 북러 회담이 성공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활로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북러 회담 또 노딜, 김정은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